자, 전해대로 건설업계 16위 태영건설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얘기가 이제 신청 수순에 들어갈 거라 이런 위기에 몰린 상황,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PF가 태영을 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네. 지난달 말 기준 태영이 우발 채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동산 관련 채무가 3조 6천억 원 상당입니다. 예. 부채 비율은 480%에 육박해서 자산의 5배 수준이고요. 이게 국내 35개 중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네. 태영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벌인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로 전이가 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예. 현재 태영건설은 보증을 섰거나 첫 삽을 떼지 못한 사업장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데, 그러나 만기가 되는 이 이자가 꼬박꼬박 돌아오다 보니까 연내 갚아야 될 이자는 4천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워크아웃이라는 게 기업을 회생시키자라는 기업 재무 개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이 시작되게 되면 채권단의 한 75%가 동의하게 되면 한 달 이내 워크아웃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의 채무는 일단 동결됩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을 버는 대신에 네. 채권단 주도하에 환불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인원 감축부터 시작을 해서 자산 매각이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어제 이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루머가 나도니까, 소문이 나도니까 주식시장에서 태영건설의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관련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깨 16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력으로는 빚 갚기 어렵다라는 고해성사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태영만이 아닙니다. 지금 8월 말 기준 건설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보게 되면 22조 8천억 원 상당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30% 가까이 이제 급증해서 이미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은 줄줄이 부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이런 부실이 돈을 대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건설사 위기가 현실화되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들, 예. 저축은행인과 캐피탈,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의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그러면? 어제 이른바 이제 F4가 모였습니다. 여기 F4는 금융수장 4명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난 4월에 발주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PF 사업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좀 위기를 막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 금융당국이 감지하고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다만 내년 4월에 이 총선에 미칠 파장, 또 건설업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이사와 같은 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장, 네.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물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거고요. 회생 가능성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서 이제 회생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물가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치킨업계 1위 브랜드 BHC가 내일부터 치킨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3대 식품 가운데 치킨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그렇죠. 네. 소주, 라면이 있습니다. 네. 소주는 그나마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출고 가격을 낮춥니다. 이번엔 치킨 가격이 오르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입니다. BHC가 당장 내일부터 85개 제품의 가격, 적게는 500원, 많게는 3,000원 올립니다. 네네. 평균 인상률이 12.4%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초 메뉴 프링클이라는 이 치킨을 시키게 되면 지금 18,000원에서 내일 당장 21,000원으로 오르게 돼서 네. 이제 빅3 치킨 업체에서는 10,000원대 치킨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배달비가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받거든요. 네. 이걸 감안하게 되면
치킨 한 마리 집에서 배달시키면 3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BHC가 이제 가격 인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닭고기 그 튀김인가요? 튀김류 이런 것들이 내렸는데도 올려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부 원자재 가격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단 닭고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4% 빠졌습니다. 네. 하락했고요. 여기에다 이제 튀김류, 주로 해바라기 씨유를 쓰는데 이 가격도 연초 대비 20% 가까이 내렸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실적을 보면 BHC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지난해 20에서 30%로 웃돕니다. 네.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2, 3천 원 남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다른 경쟁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 8%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맹점주들과의 고통 분담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건 오히려 핑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게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그 치킨 인상으로 뭐 줄줄이 다른 업체들도 인상을 한다거나 외식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BBQ와 교촌은 이미 지난해 그리고 올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치킨 국장님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정부가 그동안 이제 가까스로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인상 동결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값싼 제품, 값싼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이 교촌뿐 아니라 이제 치킨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왜 중요하냐? 네. 외식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지만 외식 물가는 4.8%, 예. 1.5배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치킨발 외식 물가 상승이 다른 업체로 다른 외식 물가, 서비스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